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의 이선주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셨죠? 이 미세먼지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난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미세먼지의 마스크처럼 나도 부자에서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막아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에서는 24시간 상담이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248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00세 부자 되기 프로젝트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의 출연자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의 재무 설계를 든든히 책임져 주실 윤창원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온 세상이 뿌옇더라고요.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저 운전하고 오는데 앞이 진짜 뿌옇더라고요. 네. 네, 물론 컨디션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증시만 하겠습니까? 네, 네. 좀 하락했죠. 근데 이런 생각합니다. 이 미세먼지가 원인이 사실 뭐냐? 그럼 사실 저희가 환경을 많이 못 아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자산 관리 그리고 재무 설계는 제가 공기청정기를 넘어서 산소 공급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셔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더 기운차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소 공급기가 되어주실 윤창원 전문가님의 오늘의 또 멘토도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사연을 통해서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실행해 주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3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맞벌이를 하면서 자산 관리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아내 출산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 후엔 제가 외벌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첫발을 잘 디딘다는 생각으로 재무 관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좋은 컨설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요. 마치 제 주변과 저의 이야기 같은데요. 30대 부부 보통 맞벌이를 통하지만 또 이제 출산, 육아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외벌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고민이 좀 상당한데요. 첫발 참 중요하잖아요. 첫발을 잘 내디딜 수 있는 재무 설계가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첫 발을 내디실 때 제가 이런 조언 꼭 드립니다. 이렇게 급하게 뛰시다 넘어지시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 말씀드리는 건 보통 늦둥이 있으신 그 40대 네. 그 남성분들이 그 체육대회를 많이 가요. 그러면 네. 운동 하나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아빠들 개주 뛰라고 하면 너무 마음이 급해서 뛰자마자 넘어지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돈도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모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급하게 가면 힘들어요. 힘들면 오래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를 잘 하시려면 처음부터 내 체력에 맞게, 체질에 맞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맞춤형 또 컨설팅을 받아볼 텐데요. 자, 30대 부부의 현금 흐름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36세 회사원이시고요. 아내분께서 34세 회사원. 같이 맞벌이신데 이제 자녀 출산 둘째를 하시면 조금 쉬실 것 같은 그런 사연이네요. 자, 그 소득은 430만 원 상여금 포함이고요. 지출은 보험료 43만 원, 월세 20만 원 통해서 반전세 지금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240만 원 하고 계십니다. 저축 투자 보시면 적금 100만 원, 연금 저축 25만 원, 자녀 저축 보험 10만 원, 주택 청약 5만 원, 재형 저축 50만 원까지 해서 190만 원 하고 계시니까 사실 8% 정도는 저축하고 계시니 네.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체력에 맞춰서 저희가 잘 포트폴리오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부터 금융자산까지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금융자산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금융자산은 1억 8천 전세 보증금 갖고 계시고요. 여기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쓰셨네요. 3,500만 원, 그리고 예금 1,250만 원 해서 2억 22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아까는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보험 구성도 살펴봐야 정확히 진단이 되겠죠? 네, 보험은 삼성생명, 생활비주는 유니버셜 종신,
2015년도에 20년 납으로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셨고요. 15만 9천 원 내고 계시네요. 자, 하나손해보험의 하나름 플러스. 손해보험은 어차피 실손보험과 그다음에 내 보장성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씩은 있으셔야 되죠. 네, 7만 5천 원.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의 하나름 플러스. 아마 그 배우자분 거는 종신보험을 따로 안 하시고 손해보험에 같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이 구성이 낫습니다. 각각 이제 종신보험을 들어가셨을 때 배우자분들한테도 또 너무 비싸게 넣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장성 보험은 필요한 만큼만 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2만 5,500원. 그리고 자녀보험 하나와 동양생명 수호천사 저축보험까지 해서 43만 5천 원의 보장성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요것도 지금 비중으로 봤을 때는 살짝 높습니다. 조금 조정해서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손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전반적인 보험 현황까지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리모델링 안을 전문가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큰 틀에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상황을 다시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 430만 원에서 지출 240만 원으로 해서 지금 한 48% 정도 하고 62% 정도 지출이 나가고 계시고요. 저축 투자 190만 원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장성 보험 재설계 통해서 10만 원 정도 낮춰드리고요. 생활비 20만 원 정도는 절약하셔야 내 주택 마련이 됩니다.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도 못한다,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이제 생활비 줄여서 내 집 산다. 이런 것도 또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자산 관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월세 20만 원을 줄여드릴 건데 그 방법은 중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50만 원이 줄고요. 이걸 통해서 240만 원으로 지금 쓰던 것만큼을 이제 저축하는 요게 바로 반전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해서 더 탄탄한 저축 투자 플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0만 원이나 절감이 된다니까 그 내용도 궁금해지는데요. 좀 이따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또 저축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현재 적금 100만 원, 연금저축 25만 원, 자녀저축보험 10만 원, 주택청약 5만 원, 재형저축 50만 원에서 190만 원 하고 계신데요. 자, 요걸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예비자금 CMA에 30만 원. 자, 적금 100만 원이 나쁜 게 아니라 적금에 나오는 이자가 좀 나쁜 거죠. 네, 맞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자가 좀 올라갔습니다. 공시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언제 쓰느냐가 중요해요. 내년, 내후년에 쓰실 거면 조금 이렇게 적금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5년이나 10년에 내 삶의 이벤트 5천만 원, 1억 이상의 목돈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모아선 너무 느려요. 그래서 수익률이 꼭 필요하고요. 네. 최소 5% 정도의 수익률을 내실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금 2금융권에 20만 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4%대 적금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4%? 잘 찾아보셔갖고 가장 높은 쪽 선택하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연금저축펀드는 자, 연금저축 25만 원 하고 계셨는데 자, 연금저축의 평균 수익률은 1.7%입니다. 이거보다는 같은 세액공제 받는 혜택이 있고요. 증권사로 금융기관 이전해서 관리하시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수익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34만 원까지 하셔야지 세액공제 전체 다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 25만 원, 100만 원짜리 적금하실 게 아니고요. 적금을 줄이시더라도 연금저축펀드는 더 늘리셔야 내 수익률에 훨씬 안정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4만 원을 변경해드리고 나도부자 변액펀드는 30만 원 해서 추가 납입 30에서 60을 진행해드리고요. 자, 멀티펀드 50, 월 적립 ETF 46만 원까지 해서 자, 요런 정도로 가시면 수익률 6% 정도를 이제 7년 이렇게 보시고 충분히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축 부분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연금저축 펀드를 좀 늘려야 된다는 말씀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게 금융자산이잖아요. 여기서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푼돈보다 목돈이 중요하죠. 네, 예,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 1,250만 원 가지고 계시고 주택 1억 8천, 이게 전세보증금이잖아요. 그리고 대출 3,500인데 자, 어차피 대출이 있으실 거면 자, 굳이 전세로만 살지 마시고 반월세 살지 마시고 지금 집값 떨어졌을 때 주택 구매하셔라. 저는 이렇게 솔루션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예, 그래서 2억 220만 원에 지금 전체 자산이 있으신데 자, 신혼부부시고 지금 최근에 임신을 하셨죠? 또? 네, 임신도 하셨으니까요.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 자녀가 또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녀가 2명 정도 되면 국가에서 그 주택 구입 자금
여기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이자를 굉장히 낮춰주기 때문에 차라리 대출을 받으셔서 이거는 집을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CMA 1210만 원, 그다음에 부동산을 2억 5천만 원 해서 사시라는 거죠. 만약에 못 사시겠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서 완벽하게 전세로 가셔서 월세를 없애버리세요. 네. 자, 월세는 어차피 매달 나가는 돈이지 이것은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을 완전히 받아서 그 대출 이자랑 비교해 보면 한 절반만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셔서 네. 대출 1억을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채권형 펀드 3천만 원, ELS 3,320을 하시면 자, 자산이 증대된 효과가 나타났죠. 물론 대출이라 부담스럽지만 자, 젊을 때 차라리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셔야 돼요. 5, 60대 가셔서 이 대출 끼고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3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한번 내 가족을 위해서 투자하신다 생각하고 대출 받아서 저렴한 주택 확인해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0대 부부의 사연을 잘 살펴보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이제 첫 스타트를 끊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신데 자녀 출산 전이니까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쭉 재무 상황을 보시면서 좀 어떠신 것 같나요? 네, 6점 드릴 겁니다. 6점이요? 네, 왜냐하면 출발이 순조로워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꾸준히 모으셨고 그리고 주택도 일부 보증금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니까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우선 크게 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는 주택 구매하셔라. 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중에도 사람이 행복하려면 집이 좀 해결돼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안정감 있게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지 집은 월세 살면서 저축 투자하려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불안하죠. 네, 네. 무리한 주택, 갭 투자를 해서 큰 집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도란도란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마련을 꿈꾸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자녀 저축보다는 자, 저축보험은 결국은 대부분 교육자금 위해서 마련하시거든요. 근데 연금이 더 중요한 상태입니다. 요건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 자, 지금 맞벌이에서 곧 외벌이로 전환되실 확률이 있는데 전환되셔서 계속 외벌이를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또 5살, 6살 키우면 다시 맞벌이 하시는데 그 5년 동안의 외벌이 공백기, 요때에 맞는 소비 패턴으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완벽하게 좀 준비하시면 나중에도 같은 금액 갖고도 훨씬 편안하게 저축 투자하시면서 자산 늘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특이했던 게요. 솔루션 중에 보통 대출을 줄이라고 하시는데 이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늘려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무조건 대출 받아서 사라고 한 거 아니죠. 네. 근데 오늘 시청자님하고 통화했더니 정말 가족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그 목표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계속 어떻게 이사 다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도 둘째 생기시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냥 독하게 맘 먹고 내가 조금 덜 쓰고 내가 땅에 묻겠다. 네, 아파트에 묻겠다 이러면 돈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재산 형성 1호가 바로 주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꼭 투자 목적이나 갭 투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 당연히 대출 상환하면서 가시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대출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5년 이내 그리고 연소득이 6천만 원 이내에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자 3억까지 3억짜리 아파트의 거의 70%니까요. 2억 그리고 신혼부부에는 2019년도부터 많이 완화돼서 2억 2천까지 굉장히 네. 큰 금액의 대출들을 지금 해주고 있으니 네. 이런 기회 활용하셔서 집을 사시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인데요. 이 내 집 마련 목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돈을 좀 편안하게 모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좋은 가격, 가성비 좋게 주택을 구입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뒤숭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고점이다가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답을 드리면. 자, 우리가 최근에 어렵다고 자녀들 학원은 끊지 않죠. 맞아요. 교육은 다 시켜요. 교육열 높죠. 네, 마찬가지로 자, 집을 사셔야 된다면 가격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거주할 아파트라면
지금 타이밍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화면 보시면 자 빨리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자 우리나라 50대, 60대 분들이요. 자 2013년, 14년, 15년을 봤을 때 계속 대출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 주택 대출을 더 일으키거나 아니면 못 갚고 있다는 얘기죠. 자, 왜 못 갚을까요? 네, 자녀 교육이랑 결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50대, 60대 가셔서 이렇게 생활하신다? 안 행복하겠죠. 네. 자, 오늘 시청자님들은 딱 30대시니까 20년 딱 상환하시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죠. 위해서는 주택 숙제를 미루면 네,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시길 저희가 추천드리고 솔루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뭐 청년층이라든지 뭐 신혼부부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자, 최근에 청년층 전용 금융 지원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혼자여도 돼요. 혼자에 지금 월세를 살고 계시는 시청자님이 계시다. 그러면 빨리 은행에 가셔갖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십시오. 그럼 이거는 1억 정도까지 나오니까 지금 있는 보증금에 대출 받아서 가시면 자, 최근 상담 사례는 55만 원에 월세 내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셨는데요. 네. 29세 정도 되셨어요. 요거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깨끗한 걸로 옮겼는데도 한 달에 9만 원 내게 돼 있습니다. 와, 괜찮네요. 예, 이자가 굉장히 싸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보시면 신혼부부 전용 금융 지원 해서 요 혜택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빨리 확인하셔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내가 할인이라면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백화점에만 가셔서 할인 찾지 마시고요. 지금 이자 할인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한 주택을 구매해 놓으시면 훨씬 유리하신 상태로 보유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 정보와 혜택을 아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앞서서 또 자녀저축보험보다는 연금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참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네.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까 자녀 교육비 줄이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드디어 그 전체 인구 중에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바로 고령 사회로 진입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2020년 되면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갑니다. 자, 일본은 벌써 초고령 사회에 가까이 가 있는데 이 성장 속도, 이걸 따라잡는 속도가 한국이 지금 훨씬 빠르고요. 네. 제일 문제는 그런 거죠. 노후 파산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고 안타깝게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다 가난한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젊었을 때는 다 중산층에 내 집 있었고 내가 월급 있었던 분들인데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아, 은퇴가 오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어떤 지원이 있겠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훨씬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55에서 자 65세 그리고 65에서 74세는요 개인 파산자가 이건 노인 파산입니다. 네. 급격히 높네요.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 사회복지가 돼 있는 미국에서 이럴진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겠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젊을 때 소득이 있어서 이걸 다 쓰시는 건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자녀 잘 키우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자, 은퇴하셔서 그 썼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분들도 생활하시기 참 빡빡한데 부모인 나한테 용돈을 좀 보내달라 이러기 정말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으로 노인분들 일자리를 드리고 있는데 자,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드리는 그 일자리에도 지금 줄을 계속 서신답니다. 다 신청하겠다고. 네. 자, 자녀분한테 27만 원, 30만 원 용돈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노후에 내 연금을 준비하시는 건 본인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녀 교육비 그거 10만 원 모아서요. 600만 원 학비 내실 수 있어요. 그거 안 그럼요. 모으셔도 되는데 네. 내 노후 연금은 꼭 필요하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화면을 좀 보시면 일본 사례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좀 가까운 나라 일본도 궁금해지네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 GDP나 다 높잖아요. 네.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도 65세 전후에는 퇴직금하고 저축들이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다가 85세쯤 가면 다 쓰는 거죠.
저 중간에는 집도 고칩니다. 차도 바꾸고 다 해요. 80에서 85세가 집중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90세 전후로 해서 저축이 바닥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그 해야 되나요? 이후에는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있는 돈에서 쓰고 집도 팔고 주변에 뭐 돈도 빌리시고 하겠죠. 네. 자,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있는 돈에서 빼쓰는 건 언젠가 바닥이 나거든요. 근데 연금이라는 건 뭡니까? 한 번 시작되면 죽을 때까지 주는 거잖아요. 국민연금 이제 사망하실 때까지 주는 거지 10년 주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있는 자산에서 연금 비중을 50%만 넘겨놓으셔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참 연금 중요하고요. 또 평생 주는 거니까 꼭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생활하는데 돈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모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목표는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 자녀분들한테 투자 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녀 입장에선 그 투자가 과연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최근 네. 그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이제 좋은 학교 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예, 뭐 강남권 인기 많은 부모님들 드라마. 뭐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녀분들도 자 화면 보실게요. 저희가 자녀 계층한테 물어봤어요. 전 네. 연령대로 해서 계층이 상승되려면 결국은 이런 거겠죠. 중산층에서 우리가 상류층으로 가고 아니면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가는 거를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과거 저 파란색 그래프가 과거예요. 지금 6년 정도 되는 거죠. 네. 자, 이때는 긍정적인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게 몇 프로냐 이거였기 때문에 나머지 10대 중에 한 80%는 긍정적이었겠죠. 아, 공부하면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대들이 47%에 육박하게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자, 60대 보면 몇이에요? 40.5%죠. 네. 오히려 10대들이 더 부정적이에요. 자, 10대들이 또 20대도 55.1%. 자, 젊은 친구들한테 지금 희망이 별로 없는 사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계속 투자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현명한 부모님이 이런 것 같아요. 무작정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돈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그때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부모가 정말 현명한 부모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사실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저희 부모님도 너 결혼하고 나면 각자 살자, 종종 만나자, 그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많이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부모님들도 또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책임하는 문화가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안타깝지만 뭐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대 자체가 최근에 이제 그 TV도 네. 굉장히 UHD해서 굉장히 화면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흑백 TV를 고집할 수 없듯이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각자의 그 삶에 책임을 지는 그리고 각자 해결하는 혼밥 문화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식당에서 가족들이 앉아갖고 벽 보고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응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경험생명표가 변경이 되면서 좀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자산을 모으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나 끊이지 않고 나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연금은 중요하다. 더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1인 1연금 캠페인을 저희는 좀 하고 싶습니다. 1인 2연금? 예, 나더부자 변액연금 1인 1계좌 갖기. 그러면 4인 가족에 각각 다 연금 계좌가 있으시면 좀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4월 1일로 세법 구조가 변경되면서요. 경험생명표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험생명표라는 것 자체가 자, 8에서 9경험생명표로 가면 한마디로 더 오래 산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은 재원 갖고 연금을 드리는 보험회사 입장에선 오래 사시는데 더 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줄여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입 나이 20세에서는 자, 100만 원씩 10년을 납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40년을 거치를 하시겠죠. 그래서 65세부터 받으면 8경험 생명표에서는 1년에 1,200만 원 받던 거를 9경험 생명표에는 1,198만 원. 이게 얼마 정도 주냐면요. 한 8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오, 꽤 저희 크네요. 보시면 91만 4천 원 주죠. 그럼 월에 한
월로 계산하면 한 8만 원에서 7만 원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정도 금액이면 35년을 산다. 얼마 정도 주냐면요. 예, 2,100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똑같은 돈 내는데 내가 2,100만 원을 덜 받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 빨리 하셔야 되고요. 물론 30세, 40세, 50세로 갈수록 그 폭은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적게 받는다는 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고, 자, 자녀분들 보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보험 들어주시느니 차라리 똑같은 기능의 연금보험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10년 내시는 거 똑같고요. 만기 저축보험은 한 15에서 20년이거든요.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쓰든가 아니면 어디다 또 맡겨야 되는데, 자녀 연금을 들어주시면 안 맡기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MC께서는 한 번 내시고 끝까지 가시는 걸로 갈래요? 아니면 10년마다 갈아타시는 걸로 갈래요? 한 번 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형태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은 저축 방법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험 생명표 변경이 되기 전에 타이밍을 놓치면요, 2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빨리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계획하신 분들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윤창원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이 30대 부부의 보험 상황도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청자님들의 보험 사연 저희가 리모델링 해드리면요. 자, 삼성생명 생활비 주는 유니버셜 종신. 자, 이 상품은 나쁜 상품이라기보단 결국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절반 드리고요. 예를 들어 1억을 가입하셨으면 5천을 드려요. 그런 네. 다음에 매달 사망 기간 동안, 사망 기간이란 거는 약정이 돼 있습니다. 10년 또는 20년. 그 기간 동안 50만 원씩 계속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자, 나눠드리는 거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자, 가장의 사망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당장 오늘 시청자님만 해도 대출이 3,500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시 상환하셔야지 분할해서 상환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생명보험의 정기보험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을 좀 더 높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상품은 감액을 하겠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유지하시고요. 그럼 76,0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의 하나름 플러스는 자, 감액 유지를 동일하게 가는데요. 자, 90세나 100세 보장기간은 개인이 좀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좀 모을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한 90세 되면 돈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 보험에 연연하지 마세요. 왜? 여기에 암보험 3천만 원 넣어 놓으시잖아요. 그럼 90세 되면 물가 가치에 의해서 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의 가치가 없어요. 그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의 가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 내지 마시고 내 통장에 1,000만 원 모아 놓으시면 되잖아요. 4인 가족이시면 1,000만 원 모아 놓으면 4인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각각 3천만 원씩 넣어놓으시려면 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조절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입원비하고 수술비, 그다음에 치매간병비가 들어있었는데 자, 30대 치매간병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건 나중에 50대 돼서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내렸더니 보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75,000원 됐고요. 그리고 배우자분 거는 자, 동일한데 많이 내릴 수 있어요. 왜? 여기에 질병 상황과 상해 사망을 많이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모든 보험은 용도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은요,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용도가 아니고 보장보험, 저희가 질병 의료비를 받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에만 충실하게 48,500원으로 감액 유지해드리고요. 네. 자녀보험도 자, 35,000원이었는데 처음엔 7만 원대였죠. 자, 그런데 어차피 80세면 좀 짧아요. 자녀 입장에선 우리보다 더 어린 그 세대인데 더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그거를 조금 더 늘려드리려면 없애고 새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감액하고요. 그 나머지는 어린이 건강보험으로 100세 가는 생명보험의 환급형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 4만 원 정도면 들어가니까 자, 이거 두 개 합치면 그냥 다시 7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줄였던 거에서 더 좋게 바꾸고 더 환급금도 높아지고 기간도 좋아진다면 이게 바로 더 좋은 리모델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보험 시청자님께 21,300원이면 65세까지 1억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1억 보장받던 것보다 종신보험과 합치면 1억 5천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장 더 넓혀드렸고요. 자, 배우자분은 저해지 건강종신으로 해서 자, 이거는 진단금, 암하고 이대 질환 그리고 총에서 16대 질환, 말기관 질환, 말기폐 질환, 말기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다 나가는데 중요한 건 보장 기간이 종신입니다. 100세도 아니고요. 112세
이 정도는 커버가 되시니까 같은 돈 내시고 길게 받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환급금도요. 저해지기 때문에 보험료 저렴하고 납입기간 끝나시는 순간 100% 이상 넘어가시는 환급형 상품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VIP 변액연금 30만 원 해서요. 보험료를 43만 5천 원에서 33만 9천 원으로 10만 원 줄여드렸고 네. 그리고 이 돈 포함해서 저축보험 정리하시면 10만 원만 더 넣으셔도 30만 원의 나도부자 변액연금을 출발해서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장성 보험료를 줄여서 저축할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추가 연금도 준비가 가능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사실 저축을 늘리기 위한 필수 요소가 이 보장성 보험의 내용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뭐 저축뿐만 아니라 투자도 그렇고 증시가 안 좋고 좀 불경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런 조금 불안함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이 MC께서 네. 뉴페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님들 기준으로 참 걱정되시는 걸 계속 질문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증시가 불안하면 네.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자꾸 변액연금을 좀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 펀드는 내가 손실 보면 손실 나죠.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했는데 손실 날 수 있어요. 근데 변액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개시 시점에 납입한 원금을 보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니 내가 잃을 거 없는데 뭐 투자 못 해보겠습니까? 네, 큰 손해 그렇죠. 날 거 없죠. 그리고 최근에는 상품 중에 스텝업 기능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원금의 100% 그리고 이자 붙는 거, 수익이 나는 거죠. 거기에 100%에서 200%까지 보증을 해드리는 상품이니까 그러면 내가 5천 투자했으면 1억은 보증 받고 가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러네요. 안 하는 게 저는 더 걱정입니다. 연금 꼭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중도 해지하시면 물론 사업비 때문에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축으로 하시란 말이 아니잖아요. 은퇴는 누가 준비해 주는 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파산 누가 그걸 겪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안 겪고 싶고요. 그 상황 오신 분들도 젊었을 때는 정말 한가닥 하시고 열심히 생활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자녀들 위해서 더 드리다 보니 내 손주 위해서 더 나누다 보니 어려워지시는 거니까 자 조금은 내 노후는 이기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변액연금으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원금 보장 받으면서 저가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요. 자 펀드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액연금을 10년 정도 유지하시면 저 하단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장기 투자만 한 경우 그렇고요. 자, 저 선하나 관계 시장금리 5%를 가정한 겁니다. 근데 맨 위에 빨간 줄은 관리를 한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무슨 관리를 했냐? 자, 중간에 보시면 저렇게 떨어지는 구간 있죠. 떨어지는 구간에는 채권형으로 변경을 해서 네. 손실을 막은 거죠. 그럼 내 건 안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럼 네. 떨어졌을 때 다시 주식형으로 그걸 재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손해 안 봤는데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샀기 때문에 저 빨간 줄이 어떻게 되죠? 빨간 선이 올라갈 때 2배로 올라갑니다. 네. 예, 수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예, 지금처럼 증시 떨어졌을 때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죠. 채권형으로 변경하셔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랬다가 내년 내후년에 더 많이 떨어지면 그 채권형을 주식형으로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자 몰라서 못 하시는 거지 저희 방송 보시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만 잘 받으시면 내가 5천만 원을 넣었을 때 20년 지나면 어느 금융상품보다도 높은 수익률, 안전한 수익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자산을, 월급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오늘 시청자님들은 좀 편하게 마음 먹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더 득이 많이 되겠죠. 네. 자, 시청자분들도 개별로 투자를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나도부자 변액연금을 통해서라면 이제 펀드 수익도 챙기시고 또 경험생명표 변경 이전의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좀 이상적인 연금 플랜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희 나도부자 변액연금에서 관리해드리는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펀드 변경 잘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시청자님의 그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볼게요. 네. 자, 나도부자 변액연금 160만 원, 30, 30 넣어서 60 넣으셨잖아요. 이거 잘 운영하셔서 165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연금 105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52만 원, 그리고 나도부자 멀티금융펀드를 통해서 43만 원 확보하셔서 노후
365만 원으로요. 편안한 노후 보내시고요. 지금 집도 사시라고 제가 포트폴리오 드렸잖아요. 네. 예, 부족하시면 주택연금 또 쓰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여유 있는 연금 그리고 노후 준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부담되는 재무지출들을 점검을 해보고 또 주택을 구입하라는 명쾌한 해답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머니토크쇼 나도부자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듣고 24시간 열려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방송 중에 전화로 간단 예약을 하셔서 차후 전문가 상담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248 그리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윤창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내 돈을 부탁해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